33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2이고 표준편차가 2인 분포를 따를 때 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그러면 결국은 x에 대한 평균과 그 다음에 x에 대한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y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그럼 아래도 있지만 마이너스 2배 2x 더하기 10, 이거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분산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되는데 차라리 시그마 x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가 결국은 시그마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다. 그럼 플러스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를 2배 해서 2의 시그마 x,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표준편차는 항상 양수니까 음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양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밑에 있는 것처럼 평균은 6이고 표준편차는 4다. 그 다음에 34번 어떤 변수의 5배를 한 변수는, 이렇게 되면은 5x를 y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이거의 표준편차는 시그마 y는 원래 변수의 표준편차 몇 배인가? 5배죠. 그대로 5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절대값 5배가 5배다. 뭐 문제에 마이너스 5배 한 이러면 또 문제를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죠? 35번입니다. 각각의 자료의 표준편차가 3일 때, 그러면 시그마 x는 3일 때 새로운 y는 마이너스 3x다. 그럴 때 표준편차는 얼마야? 시그마 마이너스 3x는 그럼 3배의 시그마 x야. 따라서 플러스 9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sx와 sy는 xy 표준편차다. 이때요. 지금 시그마 x도 있고 sx도 있는데 둘 다 표준편차 아닌가? 요렇게 시그마 그리스 기호로 되어 있으면 모 표준편차입니다. 모 표준편차랑 표본 표준편차랑 뭐가 다른데요? 개수 나누는 수가 달라요. 즉 모 표준편차로 나눌 때는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눌 셈이 있는데 표준편차 표본이죠. 죄송. 그래서 표본 표준편차는 나눌 때 루트 n-로 나누잖아요. 그건 이제 표본에 입각해서 좋은 추정량의 분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시그마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내가 y에 대한 거 하고 싶어. 그러면 틀렸다. 그쵸? 보통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역시 여러분들이 y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2의 sx라고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2가 돼야지 답이다. 상자 그림은 여러 집단의 분포를 비유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오케이. 상관계수가 0이라 하더라도 두 변수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때 직선의 관련성은 아니고요. 다른 관련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포물선인데요. x하고 y가 현재 포물선의 꼴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선 늘어나고 이쪽에선 줄어들다 보니까 계산해서 0이 되기도 합니다. 시그마, 이거는 시그마고요. 로우라고 할까요? 그래서 로우 x, y가 0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여기서 두 변수의 직선의 관련성이라고 쓰면은 직선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직선의 관련성이 없는 거죠. 변이계수, 변동계수라고도 하죠.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지금처럼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집단마다 표준편차가 다른데 그걸 표준화해서 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죠. 4번은 정답입니다. 하나의 내용 안에 질문 안에 4가지 지식이 다 담겨 있어서 차분하게 푸셔야 될 것 같아요. 37번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얘를 이번에 Z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수를 변환한 거죠. 이와 같이 평균과 분산에 있어서 변환한 자료와 원자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Z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Z는 이렇게 계산을 해봐라 라는 뜻이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z는 2의 ax 플러스 b다. 그럼 a배 2x 플러스 b. 그 다음에 vz는 v의 ax 플러스 b다. 그럼 a제곱 vx. 아래 내려가니까 비슷한 글이 있을까요? 근데 x바하고 바뀌어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이게 물어보는 단어일 뿐이에요. 따라서 6의 a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a의 x바 플러스 b.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이는 거 뭐 있나요? 그리고 x바는 a의 x 플러스 b. 그 다음에 xz는 a제곱 x. 2번이 좋은 답이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는 연습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이 긴데 결국은 이렇게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38번입니다. 주머니 안에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1개에서는 1, 2개에서는 2, 3개에서는 3이라고 쓰여 있대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머니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개는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2개에는 2라고 적혀 있고 3개에는 3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1개의 공을 꺼낸다. 그러면 1을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 2를 꺼낼 확률은요? 6분의 4. 3을 꺼낼 확률은 6분의 4가 아니라 6분의 2. 그 다음에 3을 꺼낼 확률 6분의 3이죠. 이렇게 꺼낼 거고 이 모습을 아래 표로 정리한 겁니다. x에 대한 분포가 되는 거죠. 이때는 x라는 거는 확률 여기서 바로 꺼낼 주머니에서 바로 꺼낼 숫자에 대한 변수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y단 말이에요. y는 3x 플러스 5죠. 따라서 3x 플러스 5에서 관심이 있는 게 지금 2x도 있고 2y도 있고 베리어블 x도 있고 베리어블 y도 있어서 네, 이 y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 다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다 계산한다라는 말에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1차적으로 2x 정도는 계산할 수가 있죠.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2, 3 곱하기 6분의 3. 그래서 6분의 1로 묶고 4, 9, 그래서 6분의 14.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하나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게 제일 복잡할지는 우리가 이제 답지를 좀 보면서 눈으로 대략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2x는 됐고 2x제곱 계산해서 9분의 5. 와, 이거 하나씩 다 해야 됐어? 3x 플러스 5의 평균은 10이고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5는 5분 5.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과 p 절대값이 1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시오. 지금 여러분들 와 이게 뭐야? 좀 크게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했는데 절대값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도 있고 더하기 k도 있고 그리고 이 범위도 있어요. 우선 절대값의 특징은요. 0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을 확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야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겠죠? 따라서 똑같은 말이 뭐다? x가 2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1번 보통 y는 절대값 x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 4분의 1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반대로 그러니까 아마 아래로 뾰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 더하기 k까지 했대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마 이 값들이 위로 뭔가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는 게 생길 거고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 이만큼의 범위가 혹시 1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적분 써야 되나요? 직관적으로 적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삼각형의 면적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k고요. 따라서 2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2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k는 2분의 1이다.
K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발전합니다. 따라서 K가 2분의 1인 걸 먼저 좀 선택을 해 봅시다. 그리고 눈을 좀 더 크게 뜨시고요. 그림이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도 1이 있고요. 클 확률. 여기를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반에서 뭔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값들이 모두 4분의 1, 4분의 2분의 2분의 1이면은 2분의 1보다는 조금 커야 되지,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4분의 1이 답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되나요? 그럼요. 확률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그 다음에 인테그를 하는 이유도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직선의 입장에서 만약에 어떠한 면적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1이야. 그럼 이 면적이 1인지를 보이기만 하면 돼요. 혹시라도 그 면적이 직선이야. 그러면 직선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이렇게 생겨서 이 면적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죠. 근데 직선이 아닐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곡선이야. 그러면 이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0에서 a까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테그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문제가 40번처럼 나왔어요. 40번은 또 어떤 문제예요? 이번엔 2차 함수예요. K를 아직 모르는데 보통은 양수의 확률값을 가지니까 얘가 2차 함수라는 건 아시겠어요? 즉 K는 모르지만 x1-x가 0이다.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1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0과 1을 이렇게 근으로 갖는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다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한 게 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이 면적이 얼마다? 1이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기대값을 물어볼 때는 중간을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0과 1의 기대값은 보자마자 2분의 1 끝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네. 왜? 0과 1을 가운데 두고 볼록하니까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계산하셔야 되죠. 어떤 식으로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곱하기 x dx 이렇게요. 그리고 이 fx를 계산하기 위해서 k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사조사에서 나한테 k값을 정말 구하라고 문제를 낸 걸까? 아니면 그림 보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가장 가운데란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네, 해설 밑에 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축이 0과 1에서 만나는 포물선이면 2분의 1일 때 좌우 대칭이면 기대값은 2분의 1이고 우리한테 2분의 1이니까 이거 볼 줄 아시죠? 하고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과 1에서 연속인 확률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가 대문자 fx는 x이다. 여러분들 우리 연속 함수 할 때 보통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함수가 어느 a에서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여기서는 a에서 b까지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쓰는데 지금 어디까지라는 단어만을 필요로 하는 게 누적 분포예요. 그리고 누적 분포를 쓸 때는요. 이건 확률값이죠. 그래서 p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대문자 px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누적 분포는 대문자 fx라고 쓰고 어디에서부턴가 네가 원하는 이 값까지 내 함수를 더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대문자에 꼬리면 여러분들이 누적 분포 함수라는 아이디어 안에서 잊지 마세요. 얘를 한번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소문자가 되면 1이 되죠. 바로 0과 1 사이에 1이라는 확률값을 갖는 분포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0과 1의 중간값은 어디예요? 2분의 1이죠. 따라서 그냥 2분의 1 찍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래 보면은 평균은
x에 1을 곱한 거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적분을 해도 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균등 분포에서는 어떠한 값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장 가운데 값이 평균이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확률 분포로 넘어왔습니다. 확률 분포는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그래프 왼쪽에 있는 또는 표 앞에서 X 해가지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게 모두 분포입니다. 그리고 분포의 가장 특징은 이런 값들, 확률값을 다 더하면 항상 1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안에는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렬 생성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X가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선 연속형 균등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앞서 41번 문제 풀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연속형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A에서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러한 균등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B-A분의 1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 이때 모든 x에서 0이다. x가 일 때 보통 연속일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내가 확률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값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면 px는 c라고 계산하는데 이게 적분으로는 c에서 c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확률값이 없겠죠? 1번은 굉장히 심오한 설명이긴 합니다. 뽀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이후에 나오니까 이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뽀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합니다. 교수님 뽀화성 분포가 뭔데요? 아, 그럴까? 그냥 이후에 할까요? 그럽시다. 이후에 합시다. 그래서 뽀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뽀화성 분포 람다 람다. 뽀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 람다 람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fx와 x축을 둘러싸인 면적은 항상 1이다. 그래야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4번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잠시 정규 분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표준 편차는 지금까지 아무리 봐도 분산의 제곱근이었는데 어찌 0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땡 이렇게 1번, 2번, 3번 잘 몰라도 4번까지 읽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표준 편차는 절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앞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변수는 연속형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형 변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이산형 변수는 이와 같이 표를 내가 작성할 수 있다. 연속형 변수는 함수의 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산형 변수를 가지고 지금 분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분포를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그래요. 이산형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얘기했던 포화송 분포,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 음이항 분포 등등입니다. 네, 대충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43번에는 이때부터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아이디어를 다 나열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항 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위로 올라간다는 게 뭐고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뭐냐?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NP를 기준으로 N이라는 게 바이노미얼 1P에서 왔다라는 거죠. 바이노미얼 1P라는 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베르 P라고 표현하면 베르누이 분포의 상황인 베르누이 시행에서 그럼 베르누이 시행이 뭔데? 여기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러한 상황 한 번 진행하는 그러면 이항 분포는 그러한 한 번 진행하는 걸 n번 독립 시행하면 그럴 때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음이항 분포,
그다음에 초기하 분포, 그다음에 기하 분포 등등등. 이 중에 초기하 분포는 이항 분포랑은 굉장히 좀 다른데 독립시행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독립시행이라는 단어는 각각을 우리가 따로따로 뽑는다 이런 거잖아요. 복원 추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초기화 분포는 비복원 추출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따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자리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초기화 분포는 복원 추출이 아니라 비복원 추출이고요. 독립시행 복원 추출로 들어가는 건 이항 분포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이항 분포든 초기화 분포든 어떤 분포든 베르누이 시행을 가지고 전제하는데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베르누이의 전제가 다른 것들이야. 근데 교수님, 베르누이 시행이 뭐예요? 된다, 안 된다. P, 1-P. 이러한 시행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로만 쪼개져서 이런 게 베르누이 시행인데 단 한 번 한다라는 거. 그런데 독립적으로 여러 번이 진행되면서 이항분포, 기하분포, 초기분포, 음이항분포 이렇게 등등등등이 간다라는 거죠. 초기화 분포는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클 경우 이항 분포로 근사낸다. 보통 비복원 추출로 출발을 하지만 n이 꽤 커요. 그러면 결국은 복원 추출인 이항 분포로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중간에 엑기스로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이항 분포를 하다가 n을 또 막 키워. 그러면 또 정규 분포로 근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문제를 풀 거고요. 특히 P가 0.5에 가까워지면 정규근사하고요. 그리고 그 P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N이 무지 크다라는 말을 이항분포 쪽에서는 P와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P와 1-P를 곱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P에 입각해서 N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규분포로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MPQ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 정규분포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죠. 바로 뮤와 시그마 제곱입니다. 뮤라는 거는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 분산이잖아요. 그럴 때 바이노미얼 우리 NP 이 정도는 앞에서도 공부했었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N 곱하기 P 분산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죠. 그래서 MP와 MPQ를 그대로 평균과 분산으로 같게 근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모평균 뮤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크기 n인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비복원으로 추출할 때 x바의 분산은, 이거 비복원을 추출할 때의 내용이니까 앞에서 초기화 분포에서의 분산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때 사실 이걸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 동일하다라는 건 전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1분의 n-n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큰가요? 분모가 n-1인 게 큰가요? 분모가 n-n인 게 큰가요? n은 1보다 좀 큰 100개라고 해봅시다. 하나 뺀 게 더 크겠죠. 그래서 1000에서 하나 뺀 거나 1000에서 100개를 뺀 거냐 이제 이렇게 비교한다면 2번을 눈찜작으로 외워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굳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복원 추출을 하면은 시그마 제곱인데요. 비복원 추출을 하면은 이와 같이 뭔가 앞에 조금 수정된 게 붙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처음에 크기 n이라는 거를 제가 1000에서 만에서 막 억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뽑아야 되는 n개를 100개라고 봅시다. 100개. 1000개에서 하나 빼고 1000개에서 100개를 빼는 거. 조금 차이가 나죠? 억개에서 하나 빼고 억개에서 100개를 빼는 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따라서 n이 커지면은 얘네들이 거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앞서 43번에서 읽었던 게 이런 의도이다. 45번입니다. 10m당 평균 한 개의 흠집이 나타난 전선이 있다. 보통 뭐뭐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10m당, 뭐 하루당 한 달 또는 한 페이지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죠? 단위가 있는 것 같죠?
아래 해설 봅니다. 일정한 단위 내에서 뭔가가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을 연구하는 확률 분포가 포화성 분포입니다.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의 극단적인 상황인데 이 극단적인 상황을 잘 해석한 게 지금처럼 일정한 단위 내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포화성 분포가 48번에 있는 것처럼 30분마다 전화를 할 때 그 다음에 46번에 있는 것처럼 면적당 단위당 이럴 때 포화성 분포 그대로 여러분들 연결 지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47번도 사실은 포화성 분포예요. 왜? A도시에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일어나는 범죄 건수는 시간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포화성 분포가 돼야 되고요. 포화성 분포를 기억해 주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우선 시간당 평균이 0.2건이다. 그러니까 1시간에 10번 중에 2건 정도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평균을 람다라고 쓰시고 0.2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금 1시부터 3시까지는 이렇게 포화성 분포가 이루어지는데 시간당이니까 그냥 1시간에 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1시간인 거 맞죠? 따라서 람다가 0.2라는 거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확률은 이 무슨 말이냐면 내려오세요. 보통 포화성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부터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범죄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 0. 한 번 일어날 수 있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선택하시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얼마야 하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번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는 3일 확률을 물어보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3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람다가 0.2니까 이 자리에 0.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0팩토리얼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제곱에 0.2에 0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이것만 답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계산기 여시고 계산기를 가지고 익스포넨셜에다가 지수하시고 마이너스 0.2를 해보시면 돼요. 0.2면은 마이너스 값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0.2는 다 0.2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 보통 2라는 게 약 2.71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2.71에 0.2제곱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82 정도가 나와서 답이 3번이 되니까 위에 1시부터 3시 사이에 이러한 뽀아송 분포를 따르는데 1시에서 2시 사이에 범죄 발생이 전혀 없을 확률이 86%. 10번 중에 2번 일어나니까 그래도 나타나지 않을 게 좀 크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2%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내용을 잘 안다면 조금 아래 발전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마다 전화통화 주문이 성사되는 건 30분에 한 6.7건이 성사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확률 함수는 엑스팩토리얼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6.7제곱 6.7x제곱 아주 잘 썼네요. 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서 x는 주문이 성사되는 주문 건수다. 네, 지금 주문이 성사되는 건수니까 네, 맞네요. 3번 1시간 동안 30분 동안에 6.7 되면은 1시간은 플러스잖아요. 2배죠. 따라서 2배가 돼서 13.4건 맞습니다. 평균 분산 같아요. 평균 분산 같아요. 뽀화성은 평균 분산 같아요. 기억나시죠? 따라서 분산은 6.7이 되는 거죠. 뽀화성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평균 분산 같아요. 뽀화성은 평균 분산 같아요. 49번 다음 중 X의 확률 분포가 대칭이 아닌 것은 대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정규 분포처럼 요렇게 생기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대칭입니다. 그럴 때 보통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일어날 확률이 반 정도이면은 좌우 대칭의 형태가 됩니다. 좌우 만약에
얘네들이요. 일어날 확률이 극단적으로 작거나 해요. 또는 1에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쯤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쏠리는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2분의 1인 좌우 대칭형이 되려면 확률이 네, 뭔가 여기 0, 1이라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이제 뭔가 조건이 있으면 좌우 대칭이 되는데 1번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차례로 굴릴 때 두 주사위에 나타난 눈의 합. 주사위는 공정하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6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주사위 두 개를 차례로 굴리고 그 눈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공정한 동전 한 개를 10회 던질 때 앞면이 나타날 횟수. 우리 동전 같은 경우는 분명히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죠. 앞뒤니까 한 개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불량품이 5개 포함된 20개의 제품 중 임의로 3개의 제품을 구입했을 때 구매한 제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량품 개수 X의 분포. 이때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불량품이 5개, 20개 중에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20분의 5, 즉 4분의 1. 꽤 작지요. 2분의 1보다 좀 작지요. 5번 보세요. 완치율이 50%인 약품에서 50%라는 거는 2분의 1, 반이죠. 그러면은 중간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다고요. 위에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차례로 굴릴 때 두 주사에 나타난 눈의 합도 그렇게 소개가 될 듯합니다. 따라서 지금 3번을 읽으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불량품이 5개인데 20개 중에서 그러면은 자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주 안 나오는 쪽으로 몰려서 확률 분포가 이루어질 거니까 분명히 대칭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직감을 이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50번 자지선다형 문제가 10개 있습니다. 각 문제에 임의로 답을 써 넣을 때 정답을 맞힌 개수 X의 분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항분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지택일형 문제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고 정답은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따라서 4분의 1이 정답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4분의 3은 정답이 아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답을 맞힌다라는 거는 정답일 확률이 4분의 1이고 독립적으로 10개를 뽑아보겠다. x는 따른다. 바이노미얼 10,4분의 1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됩니다. 정답과 오답 딱 두 가지뿐인 베르누이 시행이고요. 그중에 10개를 독립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항분포입니다. y는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과 1이라는 이항을 갖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성인 20명을 독립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값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겠다라는 게 이런 의도거든요. Y1도 좀 보고 Y2도 보고 Y3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국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 그러니까 다 없으면 0이고 다 있으면 20까지 생기겠지요. 이항분포입니다. 시행의 결과가 오직 있다 없다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인 베르누이 시행 독립적으로 20명을 다 들여다보면은 이때는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우리 이항분포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해하시면서 보통 2분의 1이면 좌우 대칭형 이거는 무조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라면 한쪽으로 많이 올라간 격이에요. 일어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치우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결국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되고요. 평균이 음수가 작아집니다. 다른 값보다. 그러면은 외도는 음수가 된다 해석되시죠? 4분의 1이면 또 어떻게 돼요? 외도가 0이다? 2분의 1의 좌우대칭형이어야 0이 되죠. 4분의 1이면 외도는 양수가 되겠죠. P가 2분의 1이면 외도는 양수인 분포이다. 3번하고 4번하고 제가 글을 잘 못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P는 4분의 1은 외도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쪽이 될 겁니다. 그럼 2분의 1은 외도는 양수이다. 아니에요. 좌우 대칭형이면 외도는 항상 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아래와 같이 풀이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의 P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서 몰릴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번입니다. 성공 확률이 0.5인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10회 반복했을 때 그러면은 확률이 0.5이고 n이 10인 바이노미얼 10,1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1회 발생할 확률과 성공 9회 발생할 확률 비의 관계는 우리 표 하나만 그려볼게요. 지금 이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10번 시행했으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 번 성공했다. 두 번 성공했다. 10번 다 성공했다. 9번 성공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항분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을 계산하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형인 거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10개 중에 하나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P의 0제곱, 1-P의 10제곱. 모두 성공했어요. 10C의 10에 P의 10제곱, 1-P의 0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P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럼 이 값들이 모두 다 같으니까 정확하게 좌우 대칭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번 얻었을 때의 확률값과 9번 얻었을 때의 확률값도 똑같아져야 되겠죠? 좌우 대칭형이니까. 그리고 앞서서도요. 이항분포에서 0.5면 좌우 대칭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해드린 것도 됩니다. 외우셔도 되고 눈치껏 하셔도 되는 문제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분포 문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